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저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 후에 저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의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사건 의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방에 계신 경우에는 가까이 살고 계신 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현재는 대부분 전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인천이나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상담 전화를 한 후에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가까이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근무 시간 등에 의해서 사무실을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등기우편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서류가 도착하게 되면 제가 그 서류를 다 검토한 후에 전화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서류를 보면서 자세한 전화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제가 상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상담지에는 개인회생에 관한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모든 비용 및 변제금에 관한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상담지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출력해서 환불을 드리지만, 지방에 계신 경우에는 제가 출력해서 드릴 수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제가 직접 파일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그 문자를 클릭하면 제가 작성한 상담지 내용을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담지 작성까지 끝나고 고객과 통화가 끝나고 나면 부채증명서 발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부채증명서라는 것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채무 원금 및 이자가 얼마인지를 채권자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 확인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 금액이 확정 나거든요. 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는 채권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채권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부채증명서 발급이 마무리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빠진 서류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가 되면 고객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요.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고 최종적으로 평균 급여, 채무 금액 등을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예상되는 변제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채권자가 빠진 것은 있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사건 번호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자적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 즉시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그 사건 번호는 제가 고객에게 구두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왜 문자로 보내드리냐 하면은 구두로 알려드렸을 경우에는 사건 번호를 까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문자로 제가 항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접수하자마자 바로 문자를 확인하시면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가 되고 나면 몇 차례 보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보정이 항상 문제예요. 이 보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객과 법무사가 항상 연락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상당히 잘 되어야만 합니다. 이 보정명령은 그 내용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고객에게 따로 얘기를 안 드리고 저희가 알아서 처리를 해버리고요. 만약 고객이 반드시 준비해줘야 할 추가적인 서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확인해야 할 계좌 내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안내를 하면 이제 고객께서 확인을 해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또 확인을 한 후에 보정명령을 이행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대충 해서 보정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변제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경우에도 전화 통화를 계속하면서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전혀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가까이 계신 경우에도 보정명령 이행을 위해서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가까이 계신 경우에는 처음에 사건 의뢰할 때 원하시면 방문을 하시는 거고, 지방에 계시는 경우에는 딱히 방문 없이도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정명령까지 이행이 되고 나면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개시결정문은 저에게 전자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개시결정문 내용 중에서, 개시결정문도 장수가 꽤 되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체크를 해요. 제가 색연필로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고객에게 보내드리고, 그 후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통화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시 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를 갔다 오게 되고, 그 후에 인가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지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편으로 처음에 서류를 보낸다는 점, 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 그 두 가지 차이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비중을 봐도 수도권에 있는 고객이 약 60% 정도면 나머지 40% 정도는 먼 지방에 계시는 고객들이시거든요. 멀리는 제주도에 계시는 고객도 있으니까 전혀 사건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내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명모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